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이번 정부만큼은 지방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8개월 차를 맞이해서 우리 전북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전북에 오서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 드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고향이 경북 상주시더라고요. 네, 네. 예, 우리 지역하고 정서가 좀 어떻게 비슷합니까? 예, 뭐 내륙 도시고 또 농업이 늘 주력 산업인 그런 도시니까 아마 전북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비슷할 겁니다. 예. 예. 평소 전북에 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인식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하면. 제가 우리 전북에서 키우신 우리 김원기 전 의장님, 정세균 예. 의장님, 또 우리 정동영 당의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전북 분들이란 분이 늘 점잖고 정도를 가시는 분들이다. 자기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다라. 그런 어떤 저희들 선배님들을 많이 뵙고 또 바로 전북은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늘 자신을 비우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북 도민도 사실 제 주변만 놓고 보면 우리 김부겸 장관님 이제 의원 시절부터 아무래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또 야당 민주당 또 당선되셨기 때문에 이곳이 또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 저기서 뭐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 사실은 뭐 그만한 정도로 내용을 지금 준비하지 못하고 채우지 못해서 늘 죄스럽죠. 뭐. 예. 자, 취임 이제 8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뭐 포항 지진이라든지 유독 화제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네. 늘 이제 뭐 현장에 뛰어가면 늘 그런 참 죄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국민의 그 귀한 생명들이 그렇게 희생되고 또 그랬을 때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느냐, 왜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 그 유가족들의 절규나 또 시민들의 그 원망을 대할 때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이지 이번 정부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이렇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요인들을 한번 근본적으로 걷어내고 뭐 그런 제도를 정비하자라는 그런 또 강한 다짐도 해봅니다. 예.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제천 밀양 등에서 희생되신 국민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죄인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한 가지 나아진 점은 이런 화재라든지 피해 현장에 정부 측에서 또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고 우선적으로 현장 행정 중심으로 해서 곧바로 찾아가서 진압하는 거 보면 조금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안전 불감증 관련돼서는 개선할 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개발 연대에는 앞만 보고 혹은 효율성, 예. 경제성만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운이 있으면 괜찮고 운이 없으면 마치 그 안전의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60년대 한 10년간에 이 화재 사망 사고가 10만 건 이상이 났습니다. 예. 그걸 보고 아메리칸 버닝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왜 이런 화재에서 많은 미국인 희생했냐를 보고 자기들이 분석을 해내서 그다음부터 획기적으로 그 희생을 줄였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는 꼭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로 이제 햇수로 접어드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초등학생도 엄마 다스는 누구 거야 할 정도로 그동안 이제 적폐청산에 매달려 왔다면 이제는 서서히 국민 감동을 주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본권형 개헌과 지방선거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글쎄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개헌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입니다. 예. 최고 수준의 합의인데 거기서 지금까지 이래 중앙정부가 끌고 움켜쥐고 소위 지방은 그냥 나눠주는 것만 충실히 따르기만 했던 그런 시대로 가지고는 더 이상 경제 성장도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또 국민의 행복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살고 있는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지방에게 권한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가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또 국가 발전의 에너지를 만들자는 게 이제 지방 분권과 또 그러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그동안 너무 한 50년 동안에 개발 연대 과제에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든 간에 메꿔주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이 누려야 할 그런 그 정도의 복지, 행정, 문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그 이념입니다. 이걸 어디에 담을 것인가? 예. 결국 헌법이라는 국민적인 최고 수준의 합의에 담으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의 목표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 정치권에서 이 문제, 이 귀중한 문제는 내팽개 두고 지금 현재 이렇게 아직 정쟁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요. 저희들은 이런 안들을 가지고 대통령의 안을 가지고 정부 3월 달 정도에 저희들 정부안을 제출할 작정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이제 정석윤 국회의장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또 야당의 발목 잡히는 부분도 있고요. 오해 소지도 있고 참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근저에는 그 기본으로는 이제 균형 발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분가를 시켜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벌이가 시원찮으면 나가라는 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런 거죠. 전북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 너무나도 열악하고 산업화에서 그동안 너무나 오래 소외돼 왔다 보니까 스스로 일어서기에는 힘든데 누군가가 도움 없이는 과연 지방 분권을 이상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도민들도 그게 걱정이 앞섭니다. 네,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 이제 지방민들의 삶을 누군가는 어떻게 이 길을 터주고 거기서 어떤 에너지를 얻어내고 또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하는 것들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이 잘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왜? 세금을 걷어봐야 세금을 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수도권 같은 데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이른바 터져 죽을 지경이고 또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은 지금 현재 사람이 다 떠나고 없어서 말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최소한도 자신들이 그런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정도의 그걸 마련해 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전부 다 걷어서 이른바 시혜를 주듯이 이렇게 나눠주듯이 떡고물을 주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예. 지방에 돌아갈 수 있게 이제 뭐 각종 조세 제도라든가 재정 제도를 그렇게 설계를 하되 그래도 이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리한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지역과 나눠 쓰자는 사회적 합의, 예. 최고의 합의는 헌법적으로. 이건 이제 독일 같은 나라에서 예. 그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도 해야 된다. 예, 국가 운영 전체의 틀을 네. 그렇게 바꾸겠다고 이번에 합의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도 또 추가적인 질문이 형제 간에도 잘 사는 형이 동생 도와주기 쉽지 않은데 이 지자체 간에 완주군이 좀 잘 산다고 하면 전주에다가 좀 재정을 지원해 준다든지 재정 연대도 이제 말씀을 하시기에 그게 또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선진국 네. 특히 이제 뭐 유럽 국가 그 중에서 독일 같은 데는 그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헌법의 못을 받고 또 그 관련 법을 촘촘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성숙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렇게 지방 분권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한 지역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 불균형은 더 심화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도 앞서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던 일본에서도 해보니까 결국은 이런 실컷 좋은 계획이라고 지방 분권 계획을 했더니 결국은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만 오히려
쓸 돈이 넘쳐나고 그렇죠. 나머지 지역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어떤 모순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되풀이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이렇게 이 국토 자체가 좁습니다. 오히려 국토에 골고루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오히려 인구가 밀집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들, 뭐 미세먼지부터 교통 대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하나는 이제 일자리고 하나는 이제 어떤 돈, 재정 문제인데요. 예. 그 문제를 이번에는 합의를 해서 누구도 거기에서 그렇게 나는 못하겠다라고 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거죠. 그걸 갖다 못을 박아버리면 예. 그다음부터는 소위 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도록 제도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부자 동네에서 얻어진 세금을 그중 일부는 자기들이 쓰고 일부는 국가 모두 다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내놓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할지언정 국가 예산이 재정 자립도가 좀 열악한 지역은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하에서 우선 고제도 이른바 예. 이제 재정 조정 예. 제도로 하는 것 자체가 네. 당장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중앙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권한을 대부분 다 넘기니까 넘길 때 권한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돈도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던 부분들이 빠지겠죠. 그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서로 나누어 쓸 수 있을까를 합의를 하자는 거죠. 네. 우리 지역의 이제 자치단체장들 예산 올리는 시즌만 되면 기재부 찾아가서 줄 서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없어져 가겠네요, 서서히. 예, 이렇게 예. 해서 언제까지 갈 수가 없는 게 예. 각 지역마다 집중해야 될 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부만 하더라도 군산의 GM 공장 폐쇄 사태를 당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군산 지역이 장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래? 지난번에 이제 현대중공업 문제 때도 그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그 자기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이걸 이대로 두고 말하자면 뭐 흐름대로 간다든가 혹은 경쟁력 있는 지역부터 우선하자든가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사실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이제 지방 그 소도시의 어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것들, 혁신도시도 당장이 마찬가지고요. 시즌2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 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소위 말해서 약발을 받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기대한 만큼 혁신도시도 자리를 잡아온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산업단지 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기초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지방 분권 이루어졌을 때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걱정을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어려운 특히 지방의 이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문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다 거두고 움켜쥐었다가 조금씩 시혜를 주듯이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는 미래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이런 모습의 국가 운영이 안 되니까. 또 지금까지는 이게 국민소득 3만 불까지는 그럭저럭 왔지만 지금부터는 이래 가지고는 어떤 경제 성장도 기회도 또 새로 다가올 무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어찌 보면 자칫하면 우리 인간을 일을 뭐 로봇이나 딴 게 대체를 하게 됐을 때 그럼 이분들은 뭘 하면서 살까요?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이제는 중앙만 하고 중앙정부가 다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국가 운영이. 거기에서 이제 지역을 당당하게 그 파트너로서 또 국가 운영의 일주체로서 그만한 자격과 기회를 주어야죠. 그러려니 지금 현재 이 불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 각자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자립도만 본다면 도저히 사람이 없거나 세수 자체가 부족한 지역을 당장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그나마 자기들의 아이디어대로 쓸 수 있는 재정제 자주도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의 여력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국가가 다 책임을 졌는데 예. 이제는 그게 한계가 왔다는 거죠. 독일이 이제 롤 모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재정 그 연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를테면 예. 앞으로 2030년에 가면은 무주라든지 진앙 저기 이제 산골 마을 같은 경우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전주라든지 완주 그나마 좀 세수가 재정 자립도가 좀 높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건지요? 그 재정 그러면 연대라는 이제, 게. 예, 지방 이제 기초자치단체끼리 그런 연대가 가능할지는 그건 좀 더 준비를 해봐야 됩니다. 네. 독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일에 이제 각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주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세금을 거두면 이렇게 부자주하고 가난한 주 사이에 한 대여섯 배 이상 차이가 확 납니다. 1인당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세수 비율로 봤을 때. 네. 그래서 1차로는 그게 일단 연방 정부가 일부 도와줍니다. 그래도 이게 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주와 주 간의 어떤 그런 협약이나 연대에 의해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은 독일의 각 주는 1인당 일종의 이제 세금이 세지는 그 기준이 평균 기준에서 부자 동네라 해봐야 110%, 가난한 주는 90%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독일의 국민들이 누려야 될 삶과 여러 가지 행정, 복지 등의 서비스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 그런 정도로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우선 그래서 아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예. 요 가난한 지자체끼리 어떻게 할래? 왜냐하면 이대로 두면 예. 앞으로 향후 30년 내에 전국의 읍면동에 40%가 소멸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데 무슨 다른 자치가 의미가 있겠냐라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네. 거기에 또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고 아이를 키우고 미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토대를 이번에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헌법에도 좀 명시를 헌법에도 하고. 그 약속을 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촘촘하게 다른 법들도 보완을 해서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부자주는 가난한 부자 동네는 가난한 동네를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설계를 해야죠. 네. 혹이라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앞만 보고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방 분권 개헌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모두 균형 발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오늘 좀 새삼 실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네. 그렇지 않고는 그럼 우리 예.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은 그동안 어렵지만 그 시골서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보통 5아이, 6아이 그렇게 키우시면서 저희들 또 객지로 내보내시고 다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이들은. 저 농촌에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약에 이제 더 이상 돌아가시고 네. 그렇게 거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좁은 국토 내에서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이런 걸 맞습니다. 생각한다면 네. 이제는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쏠림 현상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나타나는 기류가요. 공무원, 우리 젊은 층이 이제 공무원 증원한다고 하니까 공무원 매달리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건물주가 이제 조물주 밑에가 건물주라고 하는 것처럼 돈 있으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건물을 사고 임대료 수익 높아져서 또 서민층은 또 죽어나고 이 두 가지에 관해서도 인터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법이나 한번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려봅니다. 공무원 처우 좀 낮춰야 된다, 복지 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예. 이제 정원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철밥통 자꾸 늘려서 어떡하겠다 네. 하는 거냐 하는데 요거는 공교롭게도 우리 문재인 정부와 함께 요 5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그전 5년이나 그 뒤 5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요. 예.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태어난 다른 세대들보다도 월등 많이 태어난 저희 자식들이 요 시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는 없습니다. 네. 자칫하면 이 친구들이 그냥 바로 사회에 나오자마자 바로 실업자가 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기업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런 정도 여력이 없고 그래서 요 시간 동안에 정부가 우선 아마 긴급
구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 숫자를 늘리거나 혹은 공공 부분에서 우선 이 사람들을 흡수를 해내자라는 그런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매년 재정을 쓸 때 예. 그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로는 8%대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숫자는 많아 예, 보이지만 예, 그 예. 절대로 그 룰이 지금까지 흔들린 적은 없으니까 네. 그건 우려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 시기에 요 노동시장으로 사회생활을 해내는 이들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부가 긴급 처방을 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은 증세 없는 이제 복지는 어려운데 결국 부동산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늘 정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예. 아직 특히 재정 당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고요. 혹시 결국은 국민들이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만큼 부동산 값이 뛰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들은 이제 서서히 만들어 가질 거다. 왜? 그만큼 국민들이 받는 복지의 서비스가 높아지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말하자면 집안이 확 펴지고 부동산 없는 사람은 영원히 희망이 없으면 예, 예. 그 사회가 불안해서 갈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건 조물주 밑에 건물주이긴 하지만 예. 그 건물주는 아무도 이제 임대 들어올 사람도 없는 그런 경제를 바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처럼 조금 사업이 된다 싶으면 임대를 올려서 사실은 쫓아내는 이런 모습들도 결국은 바뀌게 될 텐데 문제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달리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 복지 수준을 가지고 살 만큼은 당신도 세금 좀 더 부담해다오. 그렇게 요구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취임 8개월 차 맞이한 김부겸 장관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행복한 고민 하실 것 같더라고요. 불과 그곳에서 이제 출마하실 때 한때는 야유도 받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대구시장 좀 나와라 하고 학계 지역 언론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데 이제 안 나가신다고는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대구시장 제가 이제 출마. 일관되게 무엇보다도 불과 국회의원 그 어려운 지역에 당선시킨 분들한테 또 다른 뭐 선출직 자리로 가겠다고 그렇게 사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우선 도리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 행정안전부가 바로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만 사실은 뒷바라지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뭐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못하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역할은 우리 행정안전부가 예. 뒷바라지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심판인 셈인데요. 네. 그런 제가 제 역할을 간두고 출마하겠다고 나가는 게 우선 뭐 면치가 없는 짓이고요. 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오셨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는 이제 지레짐작하실 텐데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또 군산 그 GM 대우 이제 폐쇄 결정이 내려졌는데 분위기가 좀 정말 안 좋거든요. 어떤 뭐 위로의 말씀도 좋고요. 예, 예, 무엇보다도 아마 지난 바로 설 직전에 있었죠.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아마 청천벽력 같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삶과 그들 가족들의 모든 것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우선 정부는 긴급하게 고용위기 지역이라든가 산업위기 특별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해서 우선 응급 조치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아마 저는 이번 기회에 사용자인 GM 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우리 노동측도 노조측도 정말 국민들이 뭘 우려하시는지 잘 알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사회적 상생의 절박한 모델들을 이번에 한번 토론해서 단순히 이 전북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혹시 이런 위기가 예. 닥쳐올 수 있는 것을 네. 오히려 이 군산 전북 시도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걸 극복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또 네. 그렇게 해야만 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뭐 지금 말씀드린 지방 분권이고 균형 발전도 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들도 결코 정부도 늘 어떤 형태로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을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안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뜨거웠던 평창 동계올림픽도 끝이 나고요. 겨울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달 3월, 뭔가 시작하는 달이니까 새로운 일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